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특정 부위의 지방을 흡입해서 지방이 필요한 부분에 이식을 해서 좋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바디 지방 이식인데요. 흔히 가슴, 엉덩이, 손등, 종아리 안쪽 같은 곳에 많이 수술을 하게 되죠. 바디 지방 이식에 대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요. 나가지 마세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바디 지방 이식에 대해 영상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바디 지방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이 찌면 복부, 허벅지, 팔 이런 곳에 많이 찌죠. 그런데 가슴이나 히프, 손등과 같은 부분은 지방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지방을 이식을 많이 하지만 몸에 지방 이식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 이식을 할 땐 일단 지방을 어디선가 뽑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방을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의 지방을 이식하는 병원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자기 자신의 지방을 위치 이동을 시키는 것을 하려면 어디에선가 지방을 뽑아야 합니다. 얼굴에 지방을 이식을 할 때는 순수 지방량이 30에서 100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가슴이라던가 히프를 크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방 이식을 하려면 한쪽 엉덩이나 한쪽 가슴에 250cc 정도 넣게 되니까 순수 지방량이 500cc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순수 지방의 양이 500cc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지방이 많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많은 병원들에서 우리는 3000cc 또 저기 가면 5000cc를 뽑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만큼 흡입이 되는 줄 아시는데 이 양은 수술 전에 넣게 되는 이 투메센트 용액을 포함한 양입니다. 흡입된 지방과 용액을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 물은 모두 없어지고 약간의 수분만을 포함하는 지방이 남게 됩니다. 이걸 순수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양이 500cc가 되려면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대부분 바디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고 싶은데 복부나 허리, 허벅지 이런데 지방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다 뽑아내도 200, 300밖에 되지 않는데 원하는 건 굉장히 큰 보형물을 넣은 것처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찰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는 지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지방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학회에서 어느 일본 원장님이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놀라운 사진을 하나 보았어요. 가슴이 정말 이렇게 편편한 환자였었는데 지방 이식을 한 다음에 사진을 공개해 주셨는데 거의 멜론만한 크기였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하지? 라고 모든 분들이 의아해했었는데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지난 10년 동안 10번의 가슴 지방 이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요. 살을 찌워서 지방 흡입을 하고 지방 이식을 하는 수술을 10번이나 반복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같은 수술을 반복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이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은요, 그럼 무한정으로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한쪽 가슴에 250cc 정도 이상의 지방을 한꺼번에 넣게 되면 이 이식한 지방의 가운데 부분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안전한 지방 이식의 양은 한쪽 가슴당 250cc입니다. 이 정도면 이 브라 사이즈 한두 컵 정도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A컵이었던 분이 B컵 정도로 커질 수 있어요. 때론 C컵 사이즈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형물이 만져지지 않고 촉감이 자신의 원래 가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엉덩이는 달라요.
히프는 가슴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300cc 이상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착률 또한 엉덩이가 가슴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슴이나 엉덩이 지방 이식의 결과가 매우 나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생착률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프 지방 이식을 하기로 하고 한쪽에 300cc의 지방을 이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00cc를 넣으면 일단 히프 사이즈가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약 한 5일 정도 지나면 붓기가 심해져요. 이때 거울을 보시면 정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때를 기준으로 3개월 뒤랑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크고 만족스럽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생착률을 이야기할 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 이식은 지방 세포를 위치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동된 위치에 얼마나 많은 양의 세포가 살아남게 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식된 지방은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약 한 3개월이 지나면 살아남게 되는 지방 세포와 죽어버리는 세포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붓기도 다 빠지고 죽은 세포도 다 없어지고 살아남는 세포만 살아서 그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수술 끝나자마자 또는 일주일 이내에 부어있는 엉덩이나 가슴을 보고서 그 사이즈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모습의 가슴이나 히프에서 얼마나 커지느냐는 3개월 뒤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착률 또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섞어서 주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하면 지방이 생착되는 과정에서 미세 혈관이 잘 자라서 생기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원활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착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저희도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 효과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지방이 훨씬 많아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 적어도 또 100cc의 순수 지방이 또 필요해요. 엉덩이 지방 이식이나 손등 지방 이식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별로 없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에는 이 석회화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가슴 지방 이식은 여자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분들도 하게 되는데, 물론 지방 이식을 하게 되는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죠. 여성의 경우에는 누구나 가슴에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매년 유방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주 조그마한 석회화된 부분들이 보이면 유방 조직을 촬영한 영상에서 이게 암세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이유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유방의 지방 이식을 한 환자들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암과 지방 이식에 대한 석회화를 잘 구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방에 지방 이식을 했다고 해서 암이 더 잘 발생을 한다라는 보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디 지방 이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뽑아낼 지방이 있어야지만 바디 지방 이식이 가능합니다. 지방이 많고 가슴이나 히프 또는 손등과 같은 곳에 지방을 이식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그 부작용과 생착률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